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오늘의 증시는 어제와 다르게 조금 따뜻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파월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신중론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 요철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직 파악이 어렵다. 요렇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한 번뿐이라며 더 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당분간은 good is bad, bad is good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good is bad, bad is good은 보통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증시는 하락하게 되고, 그 반면 경제 지표가 조금 애매하게 좀 안 좋게 나왔다. 예를 들어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조금 박살났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내려가겠다, 증시 올려 라고 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다음입니다. 어제 인텔의 급락 이유는 어제 인텔은 실적을 공개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매출이 3전을 넘어 2등을 기록했는데도 왜 마이너스 8%나 하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출 대부분이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매출만 보고 인텔이 전세계 2등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을 그냥 봐도 매출이 전년비 26%나 감소했고 영업손실도 9.4조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실망이 나오면서 인텔의 주가는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만전자 올해 무조건 간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목표가를 보면은 22곳 중 과반이 넘는 곳이 목표가 1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 외국인의 폭풍 매수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실적 기대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왼쪽을 봐도 차트 흐름이 심상치 않죠. 연일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당장 10만원까지 가겠냐마는 올해 안에는 갈 것,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하이닉스만 기대감을 받았던 HBM도 이제는 삼성전자 타이밍이다, 그러한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전의 주가 흐름은 더욱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10만 전자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9만 전자는 당연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버텨보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살짝 걱정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르분들 삼성전자의 악명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든 나쁜 실적이 나오든 항상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어떠한 실적 발표를 할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내일 관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코스피는 3100이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스피 연내 3100을 간다는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전이 10만원을 찍는다는 거는 지금보다 20%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코스피가 아무리 못해도 10%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스피 여기서 10% 오르면 3000을 돌파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310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코스피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을 기대하고 곧버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가 계속 달려가 준다면은 반도체 말고도 방산주, 조선주 이런 친구들도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최근 올라간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실적 기대감이죠. 그리고 반도체를 필두로 같이 실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방산주와 조선주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슬슬 주식 시작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활동 계좌 수가 슬슬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슬슬 올라가고 우리의 삼전이 양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야, 언제 내 계좌 이렇게 됐어, 다시 또 주식 해봐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나온다는 거겠죠. 금토협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7200만 개라고 하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270만 개나 늘어났다고 하며 이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2조 수준이 59조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조정와도 바로 사버리겠어. 이러한 심리도 반영된 것 같네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주변에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변 식당만 가도 뭐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압기 관련 이야기를 한다거나 등등 최근 뜨거운 주식을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어제 애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정용 로봇에 진출해볼까? 자, 애플이 갑자기 개인용 로봇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분명 여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한데 하지만 애플 최근 전기차도 AI도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애플이 여기에 대해서 뭐 깊게 연구한 것도 아니고 완전 초기 단계라서 언제 출시가 될지, 출시는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애플은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애플은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동력원을 밀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겠죠.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10년 뒤 가정용 로봇 시장이 완벽하게 개화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그 로봇 청소기 하나씩은 있는 집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로봇이 이제 진짜 가정용 로봇으로 대체가 될 때 청소도 하고 뭐 기본적인 요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제품을 쓰고 있을지 그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삼성을 쓰고 있을까요? 현대를 쓰고 있을까요? LG 아니면 애플? 혹은 중국산 뭐 요즘 또 사실 우리가 로봇 청소기 하면은 중국산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을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5년 뒤에는 $2,000 간 단계. 자, 돈나무 언니는 최근 하락하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지금은 조금은 암담하지만 5년 뒤에는 $2,000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 전기차 때문인가 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믿는다면은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테슬라를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결국은 금리 하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시장 회복이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자연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도 반도체가 좀 정점을 찍을 때 혹시나 저기릿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반도체 이제는 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댓글 보면 막 욕이 막 달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야 반도체 더 간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왜 팔으라고 하냐? 이러한 댓글이 달릴 때쯤 그때 이제 좀 전기차와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쓱 올라오고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21일 반감기 예상.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경 시작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이 21만 개에 도달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84만 번째 블록 도달까지는 현재 약 2,800개의 블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21일 새벽 1시쯤이겠지만 조금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 3번의 반감기 때 코인은 평균 3,200%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가격 상승률은 줄어들어 상승폭이 이전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비트코인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지 아니면은 뉴스에 바라라가 나올지 곧 반감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TV의 사명이 숲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주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의 원래 3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분을 매도했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모건 스탠리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을 5% 넘게 확보해 3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가 뭐 경영에 참여하나 봤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단순 투자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이 보유한 KT의 지분이 8.5에서 7.5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장내 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이다 보니까 최대 주주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요.
국민연금이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그런데 2등으로 바뀌게 되었고 원래 2대 주주였던 현대차 그룹이 7.89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뭐 KT는 이제 현대차 거냐?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KT는 기간통신 사업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은 정부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가 되었다 해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딱히 뭐 현대차가 KT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옐런 중국 방문 이야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런 장관이 중국 방문에 나섰는데요. 9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국무원 부총리, 재정부장, 인민은행 총재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앞서 옐런은 태양광, 전기배터리, 전기차의 과잉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한 바 있었는데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날지 그리고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가 나타날지 우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리보다는 테무. 지난달 한국의 테무 이용자 수가 40%나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약 830만 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테무를 쓰는구나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알리 이용자 수가 890만 명으로 이제는 알리와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2018년, 테무는 작년 7월에 진출했는데 벌써 비슷해졌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무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쇼핑앱 1위로 알리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인도 있겠네요. 게다가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공식 설립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알리가 1.5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아마도 테무는 더 높은 파괴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길이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무 한 3번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제품 질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물론 싸고 좋은 제품 있긴 하겠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복불복 같은 느낌이 좀 많아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쇼핑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제약바이오 시총 3.5조 원 증발. 꾸준히 상승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상위 4개의 기업의 시총이 지난 4월 만에 3.5조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락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개별주들의 악재 소식이 트리거가 되니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은 특허 소송, 그 다음에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내일 AACR 이때까지 주가 올렸던 그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시작하다 보니까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올 확률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카드 13년 만에 3위 기록. 자, 현대카드는 원래 그 카드 회사 업계에서 만년 4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카드 구매 실적 151조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삼성카드를 앞지르고 카드업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카드가 만년 4위에서 3위로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플페이 영향도 분명 무시를 못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애플페이 시행 전이랑 비교해보면 회원수가 60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분야도 유의미한 성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법인 고객사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수요를 공략해 실적 성장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파킹형 ETF. 자, 파킹형 ETF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파킹형 ETF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단기 금리의 성과를 복리로 투자하며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왼쪽에 있는 이러한 ETF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하루에 한 0.01에서 0.02%, 1년에 한 3% 정도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파킹형 ETF의 매력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도 높은 편인데다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요즘 들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형 ETF에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R이랑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길이 그럼 이런 거는 왜 투자하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 이제 계좌에 그냥 냅두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 돈이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통 현금 비중 10% 20% 냅둘 때 그때 그냥 이러한 ETF를 좀 사놓는다면은 분명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있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주식 계좌 안에 현금이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장에는 포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돈을 이러한 ETF에 넣어놨다면 그러한 마음도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좀 하락장을 예상한다. 그렇다면 현금을 빼서 여기에다 넣어놓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계속 나오는 그 소식, 글로벌 원자재가 계속 올라간다는 소식을 연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리 가격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며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가 또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생산 축소 등이 나타나며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는 이구산업 등 구리 관련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미스터 코퍼라 불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저기듯이 작년에는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올해 초부터 중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의 시간도 올 거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걸 투자할지는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ETF로 일단 먼저 접근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섹터는 아무래도 이 유리기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유리기판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며 인텔에 이어 AMD까지 뛰어드니 유리기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가? YC캠, 필옵틱스, SKC, 캠트로닉스 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지 이번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겉터양 빵빵 터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유기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반도체 기판에는 플라스틱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를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력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길이 근데 왜 갑자기 유리기판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까지는 그 유리라는 게 당연히 깨지기 쉽고 기술적 문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갈수록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더 효율적인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긴장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